안녕하세요. 2024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김성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수도권 대학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수시 모집 선발 인원으로 2,488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 교과 전형으로는 1,014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 교과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제주 지역의 학생들인 경우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70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 대비 이제 30명이 늘어난 정원인데요. 일반 전형으로 14명, 지역 인재 전형으로 18명, 지역 인재 고른기회 전형으로 2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한 초등교육학부는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104명을 모집하는데요. 전년도 대비 14명에 대해서 정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스포츠과학과를 새롭게 7명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학생부 교과 성적 58%, 실기 전형 42%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2명, 지역 인재 전형으로 9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안 되고요. 면접 평가도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제주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중 최저 학력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개 영역 9등급 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교육대학 같은 경우엔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수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포함 3개 영역의 등급의 합 7,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필수 과목들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2월 이후의 졸업 예정자들은 사실 학년별의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의 비율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2월 이전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에 관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과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즉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전형에서 좀 더 커트라인이 낮게 나타났고요. 국어교육과 초등교육과 그리고 간호, 수의에 의해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커트라인이 좀 더 다소 낮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총 4,529명을 선발하고요. 이 중에 교과 전형으로는 2,113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제주 지역 친구들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교과 우수자 전형은 1,40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80%를 반영하고 있고요. 서류평가를 20%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서류평가는 교과 이수의 충실도, 즉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미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런 경북대학의 주요 특징으로는 최저학력 기준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과대학별 자율학부가 신설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보컴퓨터교육과 로봇공학과 의생명융합공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삼성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계약학과여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는 선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교과 전형 역시 지역 인재로만 선발하고요. 종합 전형에는 일반 학생들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 의예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제 종합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화면과 같습니다. 2개 과목의 5 또는 6, 그리고 의예과나 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역 중 상위 2개 등급과 과탐의 영역 등급의 합이 4 내지 5 이렇게 다소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시 결과는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각 단과대학별로 좀 입시 결과가 좀 높게 형성된 학과와 그 다음에 다소 좀 낮게 형성된 학과, 이렇게 두 학과를 나란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문이 전년도에서 입학자의 학생부 등급의 평균치가 2.71로 좀 높았고요. 노어 논문 학과 같은 경우에는 4.24 등급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단과대학별로 나란히 제시되어 있고, 그 나머지 학과는 이 사이에서 입시 결과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교과 전형의 특징은 전년도에 낮았던 학과라고 해서 올해 또한 입시 결과가 낮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뭐 3개년 정도의 입시 결과를 담임선생님 또는 어떤 대학 상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지원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요. 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80명이었고 경쟁률이 4.2대 1이었지만 실제 경쟁률은 2.0대 1로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3,171명을 선발하고요. 교과 전형으로는 1,557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지역인재 전형이나 농어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997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부산대학교도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업 역량 평가라 해서 20%의 서류 평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최저학력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과 전형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지점으로는 의예과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7명 새롭게 모집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약학부나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치과대학으로 학제 전환을 이제 선발하게 되면서 올해는 선발하진 않고요. 2026학년도부터 80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 자연 같은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렇게 약간 과목의 수와 그 다음에 등급의 합의 기준이 다소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부산대에도 마찬가지로 입시 결과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다양한 학과가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총 3,946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교과 전형은 2,841명, 그 중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는 1,26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의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으로는 모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치의학 전문대학으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일반 전형으로 5명의 친구를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영역 합이 5등급 이내부터 9등급까지 또는 2개 영역 합이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이렇게 다소 학과별로 세분화돼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간호학과, 경영학부, 경제학부, 전기공학, 건축공학, 수의예과 등 단과대별로 대표할 만한, 그리고 다소 입시 결과가 높았던 학과, 그리고 입시 결과가 다소 낮았던 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결과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는 3,265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일반 학생 전형으로는 1,342명을 이제 선발합니다. 특히 이번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정성평가 20%를 반영한다는 게 새롭게 변화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이예과에 24명을 선발하는데 이 24명은 전년도 대비 5명이 늘어난 수치고요. 치의에 3명, 약학 4명, 수의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본부 융합 자율전공학부로 전주 캠퍼스에 50명, 그리고 특성화 캠퍼스에 이제 9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게 전북대학교의 2025학년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개 영역 8에서부터 두개 영역 6, 그 다음에 수학을 포함하는 두개 영역의 8등급 합, 그 다음 7, 그리고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같은 경우엔 수학, 과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등급 합이 10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모집 단위를 잘 확인하시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학생부 교과전형의 만점은 전북대학교 기준으로 1000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학과와 약학과, 의학과, 치의학과를 보시면 지금 학생부 환산 점수의 평균과 70%의 점수가 1000점을 넘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 거냐면 그 진로 선택 과목을 가산점의 형식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1000점 점수보다 높은 환산 점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과보다 지금 약학과의 경우가 사실 다소 환산 점수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 평균 점수는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약학과의 모집 인원이 의학과의 모집 단위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번째로 충남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2,995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고 교과 전형으로는 1,77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전형으로는 1,207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형으로 자율전공 융합학부를 147명 선발하는 게 이번 2025 대학 입시 모집 요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고요. 의학과를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20명 모집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탐구 영역 반영에서 조정이 되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및 탐구 합산이 11등급 이내 또는 국어, 영어 및 탐구 한 과목 합산이 9등급 이내인데 수학 과목이 빠져 있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반면 자연계열은 이제 국어 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수학, 영어 및 과학 탐구 한 과목에서 12등급 이내 이렇게 각 과별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세분화되어 제시되어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수시 모집으로 2,56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은 1,591명, 그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95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 반영하고 있고요. 의학과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을 16명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명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충북대학교는 전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서 12등급에서 10등급 또는 수의과 대학이나 약학대학, 의과대학에서는 4등급에서 7등급 정도, 그리고 각 과별로 수학을 필수로 할 수도 있고 필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또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정확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는 또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컷 같은 경우에는 미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미공개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주요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5개의 강좌를 통해서 전반적인 특징과 각 대학의 사례별로 한번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과 전형에 대한 특징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과 전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